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공인TV의 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갤럭시 탭 S9 누구보다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르면 손해보는 초기 설정과 핵심 꿀팁, 유용한 신기능까지 정말 알토란 같은 내용만 꾹꾹 눌러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한 만큼 제가 타임 스태프별로 세세하게 기능 나눠놨으니까 원하는 부분부터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갤럭시 탭에 이상이 없는지 자가 진단부터 하겠습니다.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서 검색에다가 영어로 MEM 검색하시면 삼성 멤버스가 뜹니다. 안쪽에 들어오셔서요, 계속 가운데 우측에 자가 진단을 눌러주세요. 상단부에 태블릿 진단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다양한 테스트를 아래에 전체 진단 시작 이거 눌러서 간편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요, 다시 앱 검색에다가 전화를 검색해서 기본 전화 앱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별샵 0 별샵 눌러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봐서 내 갤럭시 탭 디스플레이가 이상이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혹시라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상이 있다면 빠르게 구매처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교환 및 환불 조치 받으세요. 먼저 꺼야 되는 설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꺼야 되는 건 구글 디스커버입니다. 구글 디스커버는 홈화면 맨 왼쪽 페이지로 넘기면 이렇게 뜨는 창을 얘기하는데요, 뭔가 나는 이런 뉴스 굳이 쉽다, 안 볼 것 같다 하시면은 이걸 꺼줄게요. 끄는 방법은 홈화면 빈 공간을 기계에 꾹 눌러서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왼쪽 페이지로 넘기면 구글 디스커버 사용 중을 비활성화시켜서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왼쪽 페이지로 넘겨도 구글 디스커버가 뜨지 않죠. 그 다음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뭐냐면 홈 아이콘 기계에 꾹 눌렀을 때 음성 명령 기능이 켜지는 거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아예 없음이나 네이버 검색이 되도록 바꿔줄게요.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 여신 다음에 우측 상단부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 가주시고요, 돋보기 아이콘 눌러서 검색에다가 기본 검색하시면 기본 앱 선택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기본의 선택 클릭. 그럼 여기에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디바이스 도우미 앱 클릭. 자, 그럼 이렇게 기본값은 구글로 되어 있을 텐데 없음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를 다운받아 네이버로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홈 버튼 기계에 꾹 눌렀을 때 빠르게 네이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모드는 다시 홈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 이렇게 한 번 더 펼쳐주시고요, 넘겨보시면 다크 모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눌러보면은 원래 기본 하얀색에서 이렇게 검은색 테마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도 늘릴 수 있고 어두운 환경에서 눈부심 방지도 할 수 있으니 켜주시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하단부에 다크 모드 글자를 눌러보면 상세 설정에서 이렇게 예약 시간에만 켜게 할 건지 직접 설정으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라이트 모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다크 모드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다시 설정해서 검색에다가 맞춤까지만 검색하셔도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단부에 목록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밑에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 이게 맨 처음 초기 설정할 때 켜져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켜져 있다면 이걸 꺼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도 켜져 있다면 꺼주시고요, 안드로이드 맞춤형 서비스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이나 삼성 쪽에 내 데이터를 보내서 그쪽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굳이 쉽죠? 괜히 데이터 낭비,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꺼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는 바꿔줘야 되는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 갤럭시 탭 이름부터 바꿔줄게요. 다시 설정에 들어오셔서요, 하단부 목록으로 쭉 내리시면은 태블릿 정보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상단부 가운데 편집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나만의 특별한 갤럭시 탭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연결할 때도 구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설정, 디스플레이,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고요, 버튼에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마치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의자 아이콘이 하단부 중앙에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쓸어 올려서 아이폰 쓰듯이 앱 간 이동도 가능하고요, 전에 쓰던 앱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때 앱 간 이동을 훨씬 더 빠르게 제스처로 할 수 있어서 제스처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참고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 가보시면요, 글자 크기도 좀 더 크게 작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글꼴에서도 따로 글꼴을 다운받아 글꼴까지 나한테 딱 맞는 갤럭시 탭으로 바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키보드 꿀팁입니다. 혹시 맨 처음 제품을 받자마자 키보드를 활성화했는데 이렇게 너무 노트북처럼 일목요연하게 모여 있어서 좀 사용하기 불편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키보드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상단부 이쪽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키보드가 나눠져 있는 듯한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키보드가 벌어지게 되면서 내가 들고 쓰기에 좀 더 편한 키보드 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놓고 쓰실 때는 다시 이 상태로 아이콘 눌러서 쓰시면 편하겠죠. 한 가지 꿀팁으로 S펜으로 타이핑 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을 보면 T와 연필이 같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여백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손글씨를 쓰세요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AI가 자동으로 타이핑을 쳐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태스크바입니다. 태스크바란 이렇게 하단부에 마치 윈도우 컴퓨터처럼 내가 즐겨 찾는 다양한 앱들을 등록하고 갤럭시 탭을 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최대 13개까지나 등록이 가능하고 최근에 목록도 2개를 더 추가해서 4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설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설정 위에 검색에다가 태스크까지만 검색하시면 태스크바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한 번 더 클릭. 자, 그러면 여기 기본값은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가 2개로 되어 있을 텐데 눌러서 앱 최대 4개까지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4개로 늘어났죠. 참고로 태스크바를 이용하면 이렇게 빠르게 분할 화면으로 쓸 수가 있고요. 팝업 창도 가능하고요. 또 팝업 창에 상단부 파란색 의자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하면 이 상태에선 이렇게 화면 크기도 각자 조절이 가능하고요. 나는 이 세팅 값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가운데에 점색의 아이콘 눌러서 별표 아이콘 눌러보시면은 홈화면 태스크바 엣지 패널에 추가할 수 있는데 저는 엣지 패널에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엣지 패널에 추가가 돼서 내가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엣지 패널에서 방금 저장한 세팅 값을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부가 꿀팁으로 멀티태스킹을 태스크바나 엣지 패널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설정 쭉 내려서 유용한 기능에 가주세요. 자, 그럼 여기 네 번째 목록에 멀티 윈도우가 있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기서 밀어서 분할하면 변경을 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앱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내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물면은 분할 화면으로 빠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이걸 켜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끝에 모서리 부분을 쭉 이렇게 축소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창이 잡히게 되고요. 이 상태로 놓으면 이렇게 빠르게 팝업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S펜입니다. 갤럭시 탭 하면 역시나 S펜이죠. 역시나 이것도 설정 위에 검색에다가 S펜 검색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눌러주세요. 자, 유용한 기능에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S펜 모양이 나오게 되고 에어 액션도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에어 액션이 뭐냐면 마치 해리포터 마법봉처럼 제스처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는 거 얘기해요. 자, 안쪽에 들어와서 펜 버튼 길게 누르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빠르게 불러올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스마트 셀렉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S펜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스마트 셀렉트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서 고정시켜서 내가 어떤 기사를 읽고 있다가 스크립트 짜고 싶은데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띄워놓고 바로 따라칠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다시 스마트 셀렉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택 영역 잡아서 이쪽에 T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게 글자 선택인데 이렇게 글자 선택을 해서 복사하고 메모장에 빠르게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한 가지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셀렉트는 진짜 유용한 갤럭시의 특장점이니까 꼭 써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두 번째 목록에 에어 커맨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에어 커맨드 아이콘이라고 해서 화면에 계속 S펜 모양 아이콘이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빠르게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여기서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눌러서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R 두들 굳이 싶다 하면 이거 빼주시고 난 보니까 지금 메일 자주 쓰네 해가지고 메일을 등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엣지 패널을 하나 더 놓고 쓰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S펜 설정으로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핫스팟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집에서 쓸 때는 원래 쓰던 와이파이를 잡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밖에 태블릿을 들고 카페를 간다든지 야외 활동하면 핸드폰 핫스팟 잡아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매번 잡아주는 것도 귀찮으니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창 한 번 더 펼쳐주시고요. 모바일 핫스팟 켜주세요. 그리고 하단부에 모바일 핫스팟 글자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상세 설정. 자, 그럼 이렇게 설정창으로 오게 되는데요. 하단부에 핫스팟 자동 실행이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갤럭시 탭에선 빠른 설정창 와이파이 아이콘 길게 꾹 눌러서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핫스팟 자동 실행에 지금 제 갤럭시 S23 울트라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아래 목록에서도 이제부터 핫스팟 자동 실행 연결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와이파이를 잡지 않으면 이렇게 모바일 핫스팟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으니 이제부터
컴퓨터 밖에서 태블릿 들고 다닐 때 굳이 카페에 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뭐예요? 라고 번거롭게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엣지 패널을 설정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설정 검색에다가 영어로 EDGE 검색하시면 엣지 패널이 뜹니다. 안쪽에 들어와 주세요. 한 번 더 클릭. 자, 그리고 두 번째 목록에 핸들을 가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핸들을 내가 위치도 조절이 가능하고 크기나 뭐 너비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커스텀이 가능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도는 가장 높게 해서 화면에 안 보이게, 그리고 위치는 이쪽에 보시면 테두리 포인트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구분하기 편한 위치에다 놓고 쓰시길 권장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나가보면 분명히 엣지 패널은 안 보이지만 내가 이쪽 테두리 포인트 쪽에 놓은 걸 아니까 여기서 화면 안쪽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면 이렇게 엣지 패널을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도 내가 자주 쓸 앱들은 편집이 가능한데요. 엣지 패널 불러온 상태에서 하단부에 연필 아이콘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이건 좀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 빼줄 수가 있고, 나는 뭐 밀리의 서재 자주 볼 것 같아요 하면은 이렇게 눌러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도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놓으면은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엣지 패널도 굉장히 편하니까 자주 쓸 앱들은 등록해서 꼭 써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다음은 빠른 설정창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설정창 이렇게 이 상태로 확실하게 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점세개 아이콘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 버튼 편집이 있는데 맨 처음에 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 빠른 설정창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난 보니까 너 노트 작성하는 거 많이 쓸 것 같아 하면은 이거를 쭉 끌어다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셨으면 반드시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측 상단에 점세개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리고 빠른 설정창 구성해 가겠습니다. 밝기 제어를 항상 표시로 바꿔주세요. 이래야 내가 굳이 이렇게 확실히 펼치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빠르게 밝기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측 상단에 점세개 아이콘 눌러서요. 이번에는 상태 표시줄을 가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림 아이콘 표시를 내가 몇 개를 할 건지, 알림 개수만 할 건지, 모든 알림을 표시할 건지 또 정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플로팅 알림이라고 해서 스마트 팝업으로 하고 카카오톡을 하면 그럼 이렇게 카카오톡이 왔을 때 아이콘이 두둥실 떠 있게 되고요. 이걸 눌러서 빠르게 창 모드로 답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면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게임을 하다가 굳이 앱을 나가지 않고 빠르게 답장할 수 있으니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 다음은 알림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쓸어 내려서 알림 창이 나오게끔 하고요. 알림 설정에 가주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림을 받고 싶은 앱들만 체크하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체크하시고요. 앱 알림 위쪽에 뒤로 가기 한번 누르면 잠금화면 알림과 알림 팝업 스타일도 이쪽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엣지 라이팅 스타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다양한 엣지 라이팅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 고급에서 투명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알림이 올 때 좀 더 이쁘고 감성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설정을 더 켜줄게요. 설정 검색에 쓸어까지만 검색하시면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있습니다. 이걸 켜주셔야지 게이트앱은 화면이 크다 보니까 내가 굳이 맨 위에서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쓸어내려서 빠르게 알림창, 빠른 설정창을 열 수가 있으니 이것도 꼭 켜주세요. 자, 다음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은 화면 지문 인식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잠금 해제가 가능하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나 설정 위에 검색에다가 지문까지 검색하시면 상단부에 지문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안쪽에 다시 한번 지문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지문 추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엄지나 검지 이 두 개 손가락은 꼭 등록하고 쓰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지문 추가 눌러서요. 등록하고 이쪽에다 계속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꿀팁으로 이렇게 한 손가락을 50% 정도만 등록하고 나머지 50%는 반대 손가락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손가락이 등록이 돼서 보세요. 이렇게 해도 잠금 해제가 되고 반대 손가락으로 해도 잠금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손가락을 등록할 수 있으니 굉장히 편하겠죠. 그 다음은 측면 버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원 버튼으로 알고 있는 게 측면 버튼인데 측면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이렇게 측면 버튼 설정이 나오고요. 눌러서 빠르게 두 번 눌렀을 때는 어떤 기능을 쓸 건지, 길게 눌렀을 때는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카메라 자주 안 쓴다 하면은 앱 열기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설정 가주시고요. 내가 자주 쓸 앱을 등록해서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한번 해보고 측면 버튼을 두 번 빠르게 따닥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빠르게 유튜브 스튜디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길게 누르기도 난 빅스비 잘 안 쓸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전원 끄기 메뉴로 하면 길게 눌렀을 때 빠르게 전원 끄기나 다시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미디어 설정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동영상을 좀 더 밝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에서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보면 동영상 밝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은 보통으로 되어 있을 텐데 밝게 해주시고요. 내가 더 밝게 볼 앱들을 추가로 체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통을 했을 때 유튜브를 보면요, 자, 이 정도 밝기로 나오는데 이걸 밝게 하고 다시 들어가 보면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최대 밝기로 했는데도 조금 밝기가 아쉽다 하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더 밝기 기능을 활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운드도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의 취향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는데요, 빠른 설정 창에서 돌비 애트모스 아이콘의 밑에 글자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 사용중으로 바꿔주시고요, 음악이나 영상 하나 틀어 놓으시고 자동 영화 음악 음성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운드 세팅으로 바꿔주세요. 다음은 여러 갤럭시 기기의 배터리 잔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배터리 위젯을 설치해 볼게요. 홈화면 빈 공간에 꾹 눌러서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 위젯에 가주세요. 자,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 상태에 원하는 스타일로 이거를 쭉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다 같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젯은 사이즈가 같다면 스택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젯을 쭉 끌어다가 사이즈가 같은 위젯에 놓으면 이렇게 하나의 위젯처럼 만들어져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마치 하나의 위젯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깔끔하게 쓰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홈화면 관리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배열로 바꿔볼게요. 홈화면 빈 공간을 기계 꾹 눌러서 설정해 가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위쪽에 홈화면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크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좀 더 크게도 가능하고요, 좀 더 작게도 가능합니다. 저는 6:5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료 눌러서 나와주시면 되고요, 다시 설정에 가서 홈화면에 새 앱 추가 이걸 활성화하면은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이거 어디다 설치했자고 찾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홈화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에 기본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찾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방금 제가 알려드린 홈화면 빈 공간 길게 눌러서 설정, 여기서 홈화면에 새 앱 추가 이거를 켜주시면은 이제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았을 때 바로 홈화면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갤럭시 탭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사용하다가 뭔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네, 좀 버벅거리네 싶다면 필요시 자동으로 갤탭이 다시 시작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다시 설정, 검색에다가 자동까지만 검색하시면 자동 최적화 목록이 뜹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고요, 이거를 필요시 다시 시작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따로 시간을 지정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똑똑한 갤럭시 탭이 알아서 내 태블릿을 늘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거 꼭 켜주세요. 자, 그 다음은 잠금화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잠금까지만 검색하시면요, 잠금 화면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스마트 락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락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기와 장소에 있으면 굳이 잠금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잠금 해제가 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저는 장소를 해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추가하고 제가 있는 지금 사무실 위치로 한 다음에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내가 화면을 껐다 키더라도 이 장소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잠금화면 설정에 오셔서요, 잠금화면 편집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잠금화면을 말 그대로 편집할 수 있는데 좌측 우측의 하단부에 내가 자주 쓸 앱들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삼성 노트 많이 안 쓸 것 같다 하면은 자주 쓸 앱들을 이렇게 등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계도 크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초기 설정은 혹시나 분실했을 때 대비해서 내 갤럭시 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 검색에다가 내 디바이스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목록에 마지막 위치 보내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게 보통 꺼져 있을 텐데 이걸 켜주셔야지 나중에 내가 분실했을 때 스마트 띵즈 바인드 삼성닷컴에서 태블릿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켜주세요. 제가 영상 설명에 이 사이트 주소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안쪽에 들어가면 지도로 내 갤럭시 탭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필수 꿀팁이에요. 여러분이 갤럭시 탭을 쓰신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세 가지 앱이 있는데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굴락, 국 가디언입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계속 영상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원핸드 오퍼레이션 굴락 국 가디언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검색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원핸드 오퍼레이션 검색하시면 이런 앱이 뜹니다. 자, 요거를 다운받아 주시고 열기 눌러서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에 파란색 E자 아이콘으로 길게 뭔가 패널 같은 게 떠 있죠. 이쪽 부분이 내가 제스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오른쪽 핸들을 제스처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오른쪽 핸들 목록 탭 눌러서 자, 대각선 내리기는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위쪽 직선 방향은 어떤 기능을 쓸 건지 각각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왼쪽 대각선 내리기는 이렇게 화면 캡처, 대각선 올리기는 이렇게 앱 간 이동, 왼쪽 직선 방향은 뒤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이렇게 화면 캡처하는 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화면이 큰 만큼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갤럭시 탭의 정말 필수 기능이니 꼭 써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참고로 나가서
우측 상단부에 옵션 더보기 점색 아이콘 눌러서 핸들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핸들이 좌우에 추가가 되는데, 자, 이것도 내가 따로 기능을 등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가 핸들 중에 오른쪽 핸들은 대각선 내리게 했을 때 화면 녹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대각선 내려서 화면 녹화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능, 자주 쓸 기능들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은 굴락입니다. 자, 굴락은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앱이고요. 국 가디언즈는 내 갤럭시 탭을 지켜주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앱이에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시고 열기 눌러보면 이렇게 뜨는데, 이 안쪽에 있는 앱들은 개별적으로 다운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앱들과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이용한 기능들만 우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만한 거, 바로 저 키보드 칠 때 이렇게 반짝반짝 효과가 뜨는 거, 이게 뭔지 궁금하셨죠? 이게 바로 굴락 갤럭시 꾸미기, 이 팔레트 아이콘 눌러서 키즈 카페에서 가능합니다. 키즈 카페를 다운받으시고 안쪽에 들어와서 나만의 키보드 꾸미기 눌러보시면요, 효과 탭에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이펙트를 내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이걸로 해놓고 키보드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뭔가 네모네모 임팩트가 터지는구나, 이걸로 다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뭔가 버블버블 감성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밤에 보일 때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써보시면 좀 더 갤럭시를 감성적으로 쓸 수 있으니 꿀팁으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나가서 퀵스타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활성화 해주시면요, 이렇게 목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이콘 표시에 가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위쪽 상단부에 뜨는 아이콘들을 난 보니까 모바일 통화 신호색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면 꺼주면 되고, 필요 있는 건 켜주면 돼서 위쪽 아이콘들을 좀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홈업에 가주세요. 시작 눌러서 허용해 주시고 이것도 켜주시고, 하단부에 데스크 체인저 가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 타입을 이렇게 스택이나 그리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전 스택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앱 간 이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카드식으로 바꿔서 좀 더 감성적으로 앱 간 이동을 이쁘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홈화면에 가주세요. 여기 가운데 페이지 반복을 활성화해 주시면요, 맨 왼쪽 페이지, 첫 페이지 갔을 때도 원래 이쪽으로 가면 안 가졌잖아요. 구글 디스커버를 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페이지 반복을 켰기 때문에 다시 끝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뭔가 사용하기 좀 더 편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켜주시길 저는 권장드릴게요. 자, 다시 굴락에 가서 이제는 편리한 갤럭시로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이스 샷을 다운받아 주시고 안쪽에 열어보면 삭제 버튼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걸 켜놓으면 이렇게 화면을 캡처했을 때 삭제 버튼 아이콘이 추가가 돼서 내가 실수로 혹시라도 캡처했다면 빠르게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굿 가디언에 가주세요. 굿 가디언은 내 갤럭시 탭을 지켜주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앱이라고 했죠. 이 앱도 역시나 안쪽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앱을 다운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배터리 트래커는 내가 어떤 앱들을 사용해서 지금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 가디언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좀 더 늘려주는 앱이고, 앱 부스터는 혹시라도 갤럭시 탭을 쓰다가 좀 버벅거린다 하면은 한 번씩 켜주시면 되고요, 서멀 가디언은 갤럭시 탭 온도를 보는 거고, 메모리 가디언은 메모리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앱이고요, 미디어 파일 가디언은 말 그대로 미디어 파일을 관리하는 앱입니다. 사용 방법은 쉬우니까 굴락과 굿 가디언은 꼭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자, 한 가지 제가 더 유용한 앱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도비 스캔인데요, 어도비 스캔은 구글 스토어에서 어도비 스캔 검색하시면 이런 앱이 뜹니다. 요거를 열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문서를 스캔한다 하면은 화면만 터치해서 빠르게 이렇게 문서 스캔이 가능하고요, PDF로도 빠르게 저장이 가능하고, 뭐 크기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스캔이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죠. 이 상태에서 또 JPG로 저장도 가능하고 빠르게 공유도 할 수 있어요. 책도 깔끔하게 이렇게 스캔이 잘 되고요. 그래서 특히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PDF 파일 많이 활용하실 텐데, 자세한 설명은 위쪽에 카드 눌러서 참고해보시면 PDF 파일 200% 누구보다 쉽고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다음 꿀팁은 덱스입니다. 갤럭시 탭을 쓰는데 덱스를 모르면 밥만 쓴다 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덱스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빠른 설정 창에서 넘겨보시면 덱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덱스 아이콘 눌러서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요, 이렇게 삼성 덱스 로고가 뜨게 되고 마치 태블릿이 윈도우 컴퓨터 화면처럼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화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치 윈도우처럼 이렇게 창도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내가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가 있다면 마치 윈도우 노트북처럼 내가 아는 원래 윈도우 단축키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태블릿 모드는 터치에 특화되어 있는 모드라면 덱스는 키보드와 마우스에 특화된 작업에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꿀팁으로 마우스 버튼도 내가 어떤 기능으로 쓸 건지 커스텀이 가능한데요, 설정
검색에다가 마우스 검색하시면 마우스 및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안쪽에 눌러서 한 번 더 클릭. 자, 그러면 이게 주 사용 마우스 버튼이 하단부 목록에 뜨게 되는데 내가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지정이 가능해요. 요즘은 마우스가 이렇게 버튼이 많이 추가가 돼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커스텀이 가능하다. 이거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료하실 때는 좌측 하단에 있는 9개 점 아이콘 눌러서 덱스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갤럭시 기기를 애플 생태계 못지않게 연동성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과 태블릿 둘 다 모두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다시 설정, 목록에서 쭉 내려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및 설치해 주시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꼭 해주세요. 자, 우선 메모장 이어서 작업하기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태블릿, 스마트폰 둘 다 동일한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에 삼성 노트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갤럭시 탭에도 연동이 돼서 내가 이렇게 버튼만 눌러가지고 빠르게 스마트폰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삼성 노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갤럭시 탭에서 빠르게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갤럭시 탭 액간 이동 상태로 만든 다음에 상단부에 삼성 노트 아이콘이 뜨게 되고 열기가 있죠. 눌러보면은 동기화 켤까요? 켜기 설정으로 이동하고 동기화 켜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메모장도 동기화가 돼서 스마트폰에서 메모한 내용을 빠르게 갤럭시 탭에 불러와 큰 화면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 중이라면 휴대전화도 간편하게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설정, 검색에 멀티까지만 검색하시면 멀티 컨트롤 목록이 뜹니다. 안쪽에 들어와 주시고요. 한 번 더 클릭. 이걸 사용 중으로 켜주시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하나의 갤럭시 기기에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다른 모든 갤럭시 기기를 제어하고 기기 간의 파일을 끌어다 놓을 수 있다고 뜹니다. 하단부에 휴대전화 연결 눌러서 연결할 기기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뜨죠. 그리고서 이쪽에 하얀색 핸들이 하나가 방금 나왔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지금 갤럭시 S23 울트라 쪽에 마우스가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조작도 가능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갤럭시 탭도 조절이 가능해요. 심지어 사진도 이렇게 쭉 끌어다가 이렇게 갤럭시 쪽에 바로 빠르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은 갤럭시 탭을 서버 모니터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빠른 설정 창에서 넘겨보시면 세컨드 스크린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PC나 노트북에서 윈도우 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측 하단부에 이렇게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뜨게 되고요. 갤럭시 탭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갤럭시 탭을 윈도우 PC나 노트북의 서버 모니터처럼 쓸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꿀팁으로 블락에 가셔서요. 멀티스타 아이러브 삼성 덱스 목록에 오셔서 외부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표시 이걸 켜주시면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유선 연결 액세서리 상관없이 덱스에서 지원하는 고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화질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갤럭시 탭을 외부 디스플레이로 연결하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빠른 설정 창에서 스마트 뷰를 눌러보면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는 TV에 빠르게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 노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패드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 갤탭은 이번에 굿노트가 되지만 워낙 삼성 노트 기본 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갤탭이 굿노트까지 써야 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삼성 노트 앱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이 뭐 S펜으로 이렇게 메모도 하고 뭐 글자도 쓰고 포인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쓰실 거잖아요. 근데 지우개를 보통 누를 때 이렇게 지우다 보면 나는 요 밑에 있는 이 형광펜 포인트만 지우고 싶은데 글자까지 다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지우개 아이콘 눌러서 형광펜만 지우기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요. 이렇게 형광펜만 지워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고요. 우측 상단부에 T하고 뭔가 펜으로 쓴 듯한 이 아이콘 눌러보면요. 저처럼 똥손이어도 손글씨를 텍스트 인식을 해서 복사나 변환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에 클립 아이콘 눌러보시면 이게 삽입인데 자, 여기서 이미지나 카메라, 심지어 PDF 파일까지 불러와서 삽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시 삽입해서 음성 녹음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녹음이 되는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글자를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미팅을 하면서 체크하고 메모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료를 눌러보면 다시 재생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쓴 글자 순서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때요? 이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들으시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메모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삽입해서 음성 녹음 기능을 켜주시면 주변의 소리까지 녹음이 되다 보니까 일석이조로 여러분들이 좀 더 퀄리티 좋게 메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위쪽에 도형 아이콘 눌러보면요. 이렇게 도형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펜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즐겨찾기로 빠르게 불러올 수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 노트가 편의 기능들도 정말 기능이 많고 삼성 계정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연동성이 좋아요. 그러니 삼성 노트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좀 더 품격 있게 사용해보세요. 자, 다음은 앱을 항상 켜놓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앱 간 이동 목록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앱을 띄워놓다 보면 모두 닫기로 다 앱을 지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차피 삼성 인터넷을 계속 켜놓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꺼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삼성 인터넷 아이콘 눌러서 최근 앱을 열어두기 눌러보면은 지금 스택이라서 보이진 않지만 우측 하단부에 자물쇠 아이콘이 뜹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 닫기 했을 때도 삼성 인터넷 앱은 꺼지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것도 한 가지 꿀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용한 신기능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충전 중에도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설정, 검색에다가 데일리까지 검색하시면 데일리 보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활성화 해주시고요. 배터리 충전 또는 아이콘 누르기 또는 화면 보호기와 동일하게 켜주셔도 되는데요. 충전 중에 자동으로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데일리 보드가 감성적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갤럭시 탭을 영업장이나 사업장에다 놓고 쓰신다면 이렇게 이쁜 시계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계 스타일도 데일리 보드 설정해서 원하는 시계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 탭 S9 모르면 손해보는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전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제품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얘기 없이 복잡하지 않게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자제품 누구보다 품격 있게 선택하고 사용하실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팁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빠잉!